토지의 가격이 오를 때가 언제예요? 오를 때가 개발을 할 때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뭐 어떤 뭐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뭐 아파트를 짓거나 그죠? 개발할 때 올라가잖아요. 공장이 들어오거나.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 국토가 고도 산업 성장 사회에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위 1%가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예요. 31% 땅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야. 자, 제가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요번에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뭐 욕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자산을 형성한 과정을 보세요. 그 사람도 상위 1%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어요? 뭐 20대 때 뭐 여기 땅 사고 저기 땅 사고 뭐 그래서 거기에 개발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고 뭐 그러면서 굉장한 자산을 축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한테 또 증여도 하고 뭐 주식으로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집도 또 이사 가고 뭐 그러면서 자산을 만들어 갔잖아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상위 1%의 자산 증식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한 방법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상위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바로 이런 개발 가치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야. 이건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서울이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강남에 뭐 진짜 개발하면 뭐 거의 따블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파트를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 상위 1%가. 그죠?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어. 자, 땅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발이 어느 정도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 가치의 어떤 뭐 80%, 70%까지 끌고 올라왔어. 거기서 많은 부를 획득했어. 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다 투자했겠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죠. 그죠? 아파트에 투자했죠. 그죠? 좋은 아파트 사고 아니면 금수저 아들에게 또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들이 거래되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자산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 제아들의 어떤 제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다시 이 아파트 이 주거에서 또 주거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굉장한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이, 특히 서울이. 뭐 지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과 그다음에 뭐 그 인근에 있는 지역, 뭐 그다음에 뭐 여의도, 목동 뭐 그런 고급지에서 어마어마한 그 개발이 시작되고 그 부가가치가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걸 또 상위 1%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죠?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좌파적인 이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팩트다. 자, 그러면 이 상위 1%는 토지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불렸어. 그죠? 상위 1%라고 한정될 필요도 없어. 그냥 상위 3%까지 보자고요. 상위 2%, 3%까지 보자고.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할 때,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동산을 할 때 이제 토지를 거래할 때 맨날 듣던 얘기가 뭐냐면, 어느 토지가 나왔어. 보러 가면, 이거 다 누구 거냐? 그러면 서울 사람 거라는 거야. 뭐 지방에서 있을 때. 그렇다는 거. 그것도 뭐, 이거는 뭐 누구 검사 땅이다. 이건 국회의원 땅이다. 그랬다고. 다 옛날에 상위 1%, 2%에 드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 돈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그 골프장을 치려고, 이제 이런 지방에서, 뭐 서울에 용인이나 그런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런 지방에서 이제 뭐 이름도 없는 산들, 얕은 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골프장을 치려고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 명부를 보니까, 다 서울 사람이더라는 거. 아니면 이제 제일교포 그렇더라는 거. 그 지방 사람은 그 토지 가지고 있지 않대.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하면은 매수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이 시골에 이런 토지를 왜 가지고 있으세요? 뭐 완전 시골에 그 산들이니까 쓰잘데기도 없는 산이니까 물론 이제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가치가 올라갔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토지로 주더라. 그렇게 해서 또 가진 경우도 많더라는 거야.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토지는 결국은 부자들에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위 1%가 이런 많은 토지를 갖게 되는 거야. 돈은 많고, 그리고 토지는 헐값에 나오고, 그런데 그 헐값에 산 토지들이 전 국토의 개발을 통해서 뭐 골프장으로 개발돼, 신도시 들어서, 산업단지 들어서, 그죠? 뭐 그러면서 토지 가격이 뭐 도로가 나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거기서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또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또 투자를 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으로 다 부자가 됐더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런 토대를 가지고 이런 토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랄까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앞으로 그 고급지 또는 뭐 서울의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 안 팔겠지, 그죠? 오히려 더 가족들한테 한 채 가졌던 거 두 채 갖고, 그죠? 이제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사줬는데 이제는 돈이 나오면 또 거기서 또 어떤 그 새로운 그 자금이 들어오면 아버지 두 채 되고 자식이 두 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독점화가 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자, 그 얘기는 이제는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서울의 강남과 고급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본격화됐다. 그럼으로써 그런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양극화의 어떤 그 진입 또는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주택 가격이 돼버렸잖아. 강남 같은 경우에. 강북도 마찬가지고. 그죠? 강북도 뭐, 은평구의 새 아파트가 뭐 15억 가잖아. 증산동 가면은. 응?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됐다니까. 살 수 없는 가격이 아니라 분양도 받을 수 없는 가격이야. 그죠? 뭐, 광명에서 13억 분양 받겠어요? 못 받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받는 거지. 열이 받는 거야. 열 받는 거야. 자, 그래서 폭락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폭락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폭락론이 어떻게 보면 이념화가 됐다라는 거야.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택 가격이 앞으로 다 올라간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구가 감소되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떤 중산층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선에서는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많아, 분명히. 그래서 그게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고급지 아파트, 최고급지 아파트는 틀리지. 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겠지만은,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의 방향은 1인 가구, 고령화, 양극화다. 그 양극화의 원인을 보니까 전 국민의 전국토의 토지를 31.1%, 7%가 토지 상위 1%가 점유하고 있더라. 소유하고 있더라. 자, 근데 토지만 소유한 게 아니더라. 주택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주택도 그들 상위 1%와 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또 소유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도 또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 개발로 볼 때. 자, 암울하죠. 암울한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 그거 맨날
폭락이다, 폭등이다, 뭐 사이클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전 꼭지로 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뭐 사봤자 여러분들 별 재미 못 봐. 뭐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별 재미를 못 본다니까.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위 주택, 그러니까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는 거야. 뭐 다른 중산층의 주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상위 1%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는 거야. 이건 떨어지진 않는데 구조상으로 보면 쉽게 떨어질 것 같질 않아. 거기다가 여긴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치를 또 올리고 있어. 자, 속이 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